자, 오늘 제가 천안에 와서 이명우의 정치펀치를 취재하다가 우리 유진수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좀 기대가 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 대전이시죠? 아니, 고향이 천안이시죠? 예, 천안입니다. 예, 천안에서 저희가 한 10대째 와, 살고 있습니다. 뿌리가 여기시네, 아예. 예. 예. 우리 저기 이명우 대기자님 잘 아시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 지금 어떻게 영입이 지금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저기 아산갑의 이명수 위원님이시죠? 예. 그러신데 지금 어떻게 영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치 일정 때문에 네. 또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분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각지에 있어요? 많이, 예, 있습니다. 야, 빵빵 터질 일들이 좀. 그래요? 그 정도로? 예. 뭐 예전에 어디 신문에 난 거 보면은 뭐 박찬호도 나오고 예. 뭐 박찬주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 뭐 대장 출신 나고 많이 나오던데. 그 초기에 그 희화하려는 좀 세력들이 있었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나 그 이제 비정치권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었고요. 사실은 당에서 활동하는 당직자라든지 이제 인재영입위원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도 청년하고 여성을 따로 분과를 두면서 네. 집중적으로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은 뭐 인재영입위원이 네.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참 저희들도 힘든데 왜냐면 인재를 계속 하다 보면 교집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쪽 저쪽에서 그렇죠. 계속 합쳐져서 겹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라 초기에는 인원들을 그냥 좀 받아봤어요. 쉽게 말해서 대상자들을 탄핵 이후에 예. 뭐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위축되다 보니까 보수 세력들이 이제 위축되다 보니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들이 이제 열어주시고 또 뭐 좀 방관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정도 뭐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서야 된다 마음은 있지만 내가 출마는 안 하지만 이런 일들은 기여하겠다 정책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꼭 예술 출마자만 인재영입으로 들어오는 게 예, 아니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에 들어가서 내가 기여하겠다. 예, 아이디어를 내고 전략 같은 걸 수립할 때도 네. 뭐 본인들이 그런 걸 하겠다라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실제로 출마까지 이어지는 분들은 뭐 이명수 위원장이 늘 또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또 입당을 해서 전문 인력들이 한꺼번에 뭘 들어와서 전부 출마하시고 이런 건 아니고요. 흩어졌던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걸러지고 또 채로 쳐내고 하다 보니까 한 1,700여 명 전국적으로 1,7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략 저희 253개 17개 광역시도 253개 당협이라고 해도 그 중에서 1,7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거르고 해서 1차 한 150여 명, 154명 뭐 이렇게 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작업, 3차 작업이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나왔던 분들을 접촉을 해서 최소한 입당을 유도를 하든지 입당을 하셔서 우리랑 함께 해주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입당만 하고 아무 역할을 주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에 조국 사태가 터진 거죠. 그 다음 수순을 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뭐 당대표 특보라든지 내지는 어느 분과위원회에 뭐 부위원장 내지는 본인들이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것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정치 신인이라고 그래서
인재 영입한 분들을 정치 신임하고 똑같이 가점을 주는 것도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룰들이 스카우트 한 사람 좀 더 줘야지 뭐. 그렇게 보면 뭐 저도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영입을 해온 이분들을 그냥 역할을 주지 않고 또 이분들한테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단순히 신인 가점만 줘서는 뭐 청년 신인 뭐 이렇게 여성 이런 가점이 훨씬 높은데 과연 인재 영입을 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저기를 할 건가는 당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이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주면 더 줘도 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요. 다만 이분들도 저희가 꽃가마를 태워서 빨간 뭐 레드카펫을 깔아서 모실 수는 없고요. 본인들이 의지가 있고 정치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감수할 부분,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뭔가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공천 룰에 대해서는 아마 물밑에서 많은 작업이 일어나서요. 지금 뭐 그 언론에서 조금 비춰졌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선수 다선위원일 때는 어떻게 하고 연령층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또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우리 당 다선이 되셔서 중진 이상이 되신다면 원내대표, 당대표, 필요하죠. 대통령 후보도 나가실 분들. 민주당에서는 피로감이 드는 386 세대들을 뭐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일부 중진 다선 의원 중에서는 국회의장을 염두에 둔 분들은 좀 예외로 두고 이런 종합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역 의원을 40% 정도 내지는 뭐 이런 교체를 한다. 근데 개혁 공천은 사실 집권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맞아. 야당이 개혁 공천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0%라고 그러면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50% 해야지. 70%, 5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40%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긴 그게 전체 후보가 아니라 현역 의원에서 40%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53개 당협이 있다고 하지만 서울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교체되고 그래서 한 지역에 전직 당협위원장이 2분도 계시고 막 3분도 계신 맞아. 이런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파적인 걸 다해서 사실 총선에서 많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인재 영입의 기준만 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일단은 신진 인사들을 신진. 오케이. 그다음에 그 각 분야에서 전문성. 그다음에 대중에 대한 호감도. 대중의 호감도도 필요하고. 참신하고 이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젊은 신인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뭐 의지만 가지고 나 청년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지역에서 지회장 정도 했고 뭐 어느 단체에서 뭐 회장을 했다고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다른 문제구만요. 스스로 쟁취해서 가야 되는 것도 크지만 그 대중 서민들, 일반 유권자들한테 인정받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경선을 임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선택을 할 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만 가지고 그건 아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동안에 보면은 뭐 판검사, 뭐 또 뭐 관료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보면은 뭐 검증됐다 그래갖고 많이들 왔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그 관료주의 저희 당이 그간에 이제 뭐 올드하다, 웰빙당이다, 뭐 그렇죠. 행정했던 분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소위 직업 중에서 직만 바꿔서 오신 분들이 있죠. 전직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왔다든지, 뭐 차관이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하고 뭐 비례다든지 다수의 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작금 현실에서는 사실 그게 맞지 않는데 검증을 됐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극렬하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는 그 검증된 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 당 내에서도 우려감은 있습니다. 검사들이 굉장히 검사 출신들이 많은 거 아닌가? 검사 출신이면서 지금 현직 변호사인데 또 저희 당에 들어오면은 신인으로 정치 신인으로 공직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많다고도 생각하는데 사실 원내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것을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뭐 청문회에서 뭐 검사 출신 국회의원께서 뭐 그랬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이 수사 잘하고 뭐 그래 전문직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다르죠,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전혀 다르고 준비가 스스로 있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면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힘들죠. 정치하게 그 자리를 잡아가는 데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혀 맞지 않는다 나랑. 우리 충남 지역에서 인재 영입 대상자 좀 얘기 좀 짚어줄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다들 그거 제일 궁금하죠. 예. 뭐 얘기 또 꼭 숨겨놓은 사람 말고 얘기 박찬주 대장 몇 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세 차례 예. 직접 대면해서 만나 뵙고 네.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자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네. 첫째는 저는 그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고. 예. 그 일예로 본인은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세요. 정의롭지 않다. 보통 그런 식인데. 그렇죠. 가볍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사성장군, 육군 대장, 또 기갑장교 출신이었고, 소위 얘기해서 내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본인도 많이 느끼시고 또 이런 좌절이나 이런 시련에서 또 종교적으로 극복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육군 사성장군 대장 출신을 국방부 지하방카에 이렇게 가두고 군인 신분이 이렇게 해제된. 그러니까 사성장군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 춘향으로 뭘 만들어서 없는 보직을 만들어서 재판 중에 신분조회까지 하면서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인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원구치소에서 이렇게 일반인 재판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 헌법 어떤 가치를 무너뜨린 거죠, 스스로. 이런 예가 대법원 판례에도 없었고 처음 있었던 거죠. 이게 구테타를 해서 군사전복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한 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인재 영입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구만요. 예, 그렇게 하고 본인께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런 직이나 지위가 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텐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본인은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대목은 이겁니다. 나의 어떤 명예회복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또 비윤리적이고 비법률적인 걸 한다 그러면 그럼 대중서민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에서 상명하복 기관이기 때문에 또 육군 대장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그렇죠. 뭐 각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육군의 3군 사령관, 1, 2, 3군, 그다음에 합참의장, 연합사령관 합참의장이죠. 그래서 한연합사령관 합참의장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인원은 정해졌고 임기가 딱 돼 있습니다. 임기가. 근데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군법으로 한다는 거 자연인인데 전역을 안 시키고. 전역을 안 시키고.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지금 지역 같은 건 아직 되는 건 없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봤고 저도 만나서는 천안 분이세요. 그분이? 천안에서
지금 뭐 회자되고 있는 게 천안 을에 을 지역에 있는 환서초등학교. 예, 백석동이죠. 환서초등학교. 예. 그 다음에 북중학교. 예전에는 영성중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예. 그리고 천안고등학교를 이제 사형제가 다 졸업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정치적 의미를 저희가 든다 그러면 환서초등학교나 천안북중학교는 큰 인물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또 예전에 천안중학교가 명문중학교, 천안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거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북중학교는 결집력이 있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라고 착각하시지만 환서중학교가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되면서 신흥 유지들이죠. 유지들이 많이 예. 탄생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맞아. 왜냐하면 그 환서초등학교에 그 전에 예전에 농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나 넓은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재력도 지역에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바람도 많이 불었고 예. 부동산 강풍이 있었을 때 지켜주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집력이 좀 있고요. 목마름도 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자체. 아무튼 너무 박찬주 뜻 띄우네. 뭐 아주 그냥 뭐 아니, 다 된 것처럼. 저는 굉장히 예. 매료됐죠. 매력 있는 분이다. 아니 이렇게. 실제로 그런 그 시련이 닥쳤을 때 내지는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명예회복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금 달라요. 사고방식이. 종교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런 위치에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진짜 비법률적이고 억지 이런스러운 일을 당해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박찬주 대장 말고 예. 또 거론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천안에서 지청장을 했던 이정만. 예전에 광명에서 아마 예비 후보까지는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출마는 못 하셨고 예비 후보까지만. 그래서 이정만 전 지청장도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구만요. 이분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그런 거 하실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이렇게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다만 근데 지역색이 좀 너무 약하지. 연고나 이런 건 전혀 여기가 약해? 여기에 지금 지청장 지내셨다는 거 하나가 있구만. 보령 출신이신데요. 보령 출신이신데. 중앙대학교 나오셨고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회 대화 했던 그 지역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향이나 성품으로 봐서는 행정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 깜짝 놀랄 만한 카드로 혹시 시장도 도전해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 지금 재판 대법, 중이니까 대법원 확정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그 기준이나 선택의 폭이 일반 정치인들하고 정치 신인이시기 때문에 넓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배신데 신범철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분은 어디에 회자되는 거죠? 그분도 하고 뭐 시장하고 양쪽 다 서울. 천안 분이요? 천안 사람. 천안 출신입니다. 천안 출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위공무원인가요? 아니야, 외교 전직이지. 외교안보 연구원. 방송 종편에 외교안보 쪽으로 얼굴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계신 분이세요. 신범철. 모범생과입니다. 이분은 차분하시고 또 그런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천안에서? 그리고 충남대학교 또 외국에서 석박사 하셔서 또 뭐 재원이죠, 사실은. 지역의 재원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그러시구나. 이분도 본인이 이제 정치 하겠다 아니면 뜻이. 어떤 뭐 지자체장 이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내에서 이렇게 딱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저희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천안 시장님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이분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선택의 폭이 어떻게 선택지가 어디가 될지는 근데 총선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서 인재로 들어와서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또 굉장한 또 다크호스가 한 명 있습니다. 다크호스. 조상원 변호사라고요. 초중고를 이쪽에서 나왔고요. 조상원. 이분은 저기 뭐죠? 저기 종편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 부부가 변호사 사무실을 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시 출신이시고요. 천안의 중앙고등학교 이분은 중앙고 출신 출신이시고 경희대학교 법대 사시하셨고요. 사모님 되시는 분은 박혜숙이라고 이화여대 법대 나오셔서 사시를 하신 분이신데요. 부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당에서 그 당진의 신평중고등학교 이사장님 하시는 유철한 변호사님 전직 부장판사까지 하셨죠. 그분하고 이 조상원 변호사님하고 다른 분들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요. 또 중앙당에서는 인재 영입으로 조상원 변호사 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 보수가 강하신 보수 색채가 강한 분이세요. 또 애국심 같은 것도 굉장히 비교적 젊고 잘생긴 스마트한 분이신데 예산에 있는 그 정준호인가? 연예인 거기는 뭐 대상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저희 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기 나왔죠. 당사자가 당사자가 우선은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분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도 하고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정치 이렇게 하마평은 계속 되고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원하는 거고 바람이지. 지금 이제 셋째 방송 잘하고 계시고 또 더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 자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백주부는 더더구나 안 하겠죠. 거기도 좀 거론은 살짝 됐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사업까지. 저기가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까 원래 대중적인 사람 많이 끌고 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큰 역할 하시고 인물이신 건 뭐 자타공인하는 그죠? 건데 거기가 이제 프랜차이즈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집단군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런저런 그 내부 사정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고 대부분 상표 등록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군으로 이렇게 몰렸다는 건 매출이 조단위 이렇게 간다는 건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특히 외식업 쪽에 계신 분들이 바람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유행도 많이 타고 그리고 이게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번지다가도 단 한 가지의 사건만 있어도 사고 때문에 지탄받고 문 닫는 게 많고 회전율이라고 그러고 이게 쉽게 말해서 저 트렌드한 게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새로운 걸 계속 외식 사업을 하셔서 승승장구하셨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사실은 뭐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미지수겠죠. 그리고 이분 역시도 지금 잘하고 있고 또 대중적인 인기 얻고 있고 맛의 평준화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대중 입맛이 그만큼 길들여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뭐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고 그럼 충남에 또 우리 얘기할 만한 사람 또 뭐 더 있습니까? 예산 홍성 지역에 사실은 자천 타천으로 해서 인재 영입위원회 한 서너 명 이상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당협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홍표현님이 아니시잖아요. 당협위원장님은 아니죠. 그랬는데 현역 의원인데. 근데 아주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텃밭을 밭을 읽었던 분, 저희 정당사에 이렇게 계속 한 정당을 이렇게 계셨다가 잠깐 이렇게 하고 다시 사무총장 역할 하시고 대선 지휘를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홍준표 대표나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책임지지 않았는데 책임이라는 것이 홍문표 사무총장은 본인 스스로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수모 아닌 수모도 좀 당하셨는데 이번에 그 조직위원장 공모에 그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첫째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조직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냐면요. 사실은 저희 당에서 연찬회, 국회의원 연찬회 때 두 분이 20분씩 아마 조직 관리에 대해 노하우를 전체 국회의원님이 다 계시지만 100여 번이 넘는 분이 계시지만 강의를 할 정도로 아주 FM적으로 잘하셨다는 얘기네. 그 또 1등하고 2등 한 거야. 근데 1, 2등 저희 당에서 조직 관리. 근데 조금 특이하게 보는 점은 좀 독특한 거는 저번에 있었던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축협 선거에서 동시선거.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빼고 거의 다 당선시키신 걸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지방 군의원, 광역의원 출마자들이 한 13분 뭐 이렇게 계셨는데 2분 정도 빼놓고는 정리가 돼서 특별하게 이렇게 분란이 없고 개파나 분란이 없이 군의원 지방선거를 또 압승하셨죠. 그 역풍 속에서. 그래도 예산에 근데 3, 4명에 또 그거는 글쎄 예산 홍성에 인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그 충남청장을 비롯해서 뭐 경대라든지 간부부 해서 충남청장을 역임했던 그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예산 쪽에서는 그 법조인 출신 김홍일 저 있는데 그분 외에도 지금 전 국회의원 했었고 이런 분들 내려와 계시고 또 김용필 전 도의원 거기 의지가 강하시죠. 세시더라고. 맞습니다. 의지도 의지지만 강한 또 저길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그 아성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뭐 다른 분들께서는 그 연세가 뭐 이런 것도 좀 자꾸 지적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옥토를 또 그 좋은 기름진 옥토를 누가 읽었냐. 뭐 사실은 중요하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적으로 뭐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뭐 자른다든지 이거는 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미국으로 보면 16선, 17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왜 사선하신 뭐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서슴없이 당 대표를 하겠다. 당 대표 충청권에서 당 대표를 무조건 출마하시겠다. 사선이 된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대선 후보를 잘 모셔서 정권 탈환하는데 미랄이 되겠다. 이게 나의 정치적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또 당이 어렵고 충청도 전체에 홍문표 의원님 혼자 계셨을 때가 있어요. 현역 의원으로. 농어촌 공사 사장. 그리고 농촌 분야 전문가입니다. 저희 당에 아마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치인스럽습니다. 또 맞아요. 그 얘기에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충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전 얘기 좀 한번 하시죠. 대전요? 대전 쪽에 인재영입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대전이